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재는 여러분 86페이지 펴입니다. 86페이지. 취득세 오늘 볼 차례죠? 네, 86페이지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들 배웠어요. 징수 방법 배웠는데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먼저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거 잠깐 그러면 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요.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했고, 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신고, 납세, 국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만약에 납세무자가 불성실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자, 그 다음에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과세관청에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하죠.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고지서에는 미납부했다. 납부기한인데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하고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신고납부하는 자, 지방세냐 그러면 어떤 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얘네들 등등이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얘네들은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수방법상 이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 보시면 보통징수방법이라는 것은 과세 주체가요.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역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뭐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등등이 보통징수합니다. 정부 부과가세 하는 국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부 부과가세 하는 국세가 있었는데 어떤 게 그렇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이렇게 정부 부과가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정부부과세는 국세, 종부세 말고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도 자 정부부과가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 종부세, 상속세에서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 납부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등등 해가지고 웬만한 국세들 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 가산세 보세요.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벌과금적 성격을 부과하는데 가산세는 조세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만약에 가산세 계산이 됐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다가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낸다?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우리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 조세에 포함한다는 말이고, 근데 조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나온 징수 순서상 이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가산세 종류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자,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가산세 20%, 무신고 납부세액에. 자,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 이거 깔아놓고 해당되는 것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6%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산금이라는 것은 가산금은 물론 이제 가산세에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요.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예 본세가 신고납부면 지방교육세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신고납부합니다. 본세에서 이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부과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부세는 원칙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은요. 요 가산금은 얘는 보시면요. 자, 얘는 가산금은 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가산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얘는 신고납부예요. 신고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신고납부란 말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현재 최대 몇 프로까지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원칙은 가산세지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 하여튼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신고 납부기한이 아니라 그냥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하는데, 그죠, 학자들이?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해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지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 이거 작년이고 올해는 0.75%씩
중과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60개월. 그러니까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3% 일반과상금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물어봤었죠. 지난주에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12년 7월 31일이다. 근데 실제 납부한 것은 만약에 2019년 2월 10일이다. 그럴 때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안 했어요 제가? 자 다시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응용력 발휘해보세요.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요. 고지세액이 이게 이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이게 이제 2012년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습니다.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납부기한이 7월 30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은 예를 들어서 2019년 만약에 2월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있으면 저 틀린 거고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지. 자, 보세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일반가상금 3% 깔아놨겠죠? 그리고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60개월이면 5년이잖아요. 자, 60개월 5년 지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중가상금 45%. 그래서 최대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가상금 얼마요? 48%. 그러니까 자,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니까 얼마? 480만 원이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총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1,480만 원이 총 납부할 세액이고 그냥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4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상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가상금이요.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에요.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합니다.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인 경우에 중가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여러분.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계속 뭐 반복해서 이렇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미만 이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몸에 배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방세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여튼 30만 원 지방세, 국세는 100만 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같은 고지서에 자, 두 개 세목이 나란히 병기 적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가상금 지방세 30만 원 이런 거 판단할 때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해요. 그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들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30만 원 미만인지는 재산세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요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요. 자, 이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상금 낼 수 없으니까 가상금에 관한 규정,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요, 면세점 공부했는데, 취득세는 면세점, 세금을 면해준 면세점이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안 해요?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부터 면세점입니다. 50만 원 이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정도 되는데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금액 나왔다. 이 종업원분 주민세인데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면적은 330제곱미터가 면세점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자 재산세,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되는 세금들이 재산세 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고지서 한 장당 내용 똑같습니다.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합니다. 징수해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요.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세액이 적용돼서 최소한의 세액은 받고 등록 업무를 대행주했다. 그래서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자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자 등록면허세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이고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4,5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해? 6,000원.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요. 취득세는 어느 때요?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6월 1일이고 얘는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재산분과 올해 또 개정이 돼서 균등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7월 1일, 7월 1일.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비교합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 올렸다 내려고 그랬잖아요. 수시부 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요거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농특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렇게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네?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때 아닙니다. 아무렇고 쉬어도 먹으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네들 등등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금과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권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는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그러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납세금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금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요. 성립된 납세문은 이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문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납세문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납세문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가 소급배수 효력이 싹 없어지니까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 아닌 것들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에 세금 납부하려면 상속인으로 승계되니까 납세자 사망, 소멸사유가 아니고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을 합쳐줬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런 식으로 하겠어. 세금 안 내겠죠, 법인들? 그러니까 자, 법인 합병도 소멸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고의소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되니까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제척기간이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높이로 리듬 타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년, 7년, 5년입니다.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자,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 같은 애들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10년, 7년, 5년입니다. 지방세 사기쳤다 10년. 자,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무신고인데요.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이렇게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지방세 10년 이렇게 했습니다. 소멸시효요. 소멸시효 기간이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서 납세무 소멸하는데 그럴 때요. 소멸시효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네. 진짜로? 네, 5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5년 소멸시효. 국세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제도가 없다는 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이나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 이런 것들 배우고 오면 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그러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또 여러분들? 네, 요 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한번 바로 지난주 거 OX 고르기 문제, 두 개 중에 고르기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제 없나? 자, 문제를 본다니까 같이 자 풀어봅니다. 오시면은 바로 오자마자 얘기하지 말고 막 옆 사람하고 막 인사하고 얘기하고 책은 덮어져 있고 계속 그래서 제가 몇 페이지 펴세요 그러면 그때 막 책을 펴고 그러지 마시고
오시자마자 항상 요 나눠드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그래서 오자마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안 풀고 있어요. 왜 안 푸냐고 그랬더니 몰라서 안 풀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더 봐야지. 더 풀어봐야지.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서라도 더 풀어봐야죠,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OX 1번부터 봅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날라가는데 세법 공부했다고 또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이런 것들. 1번 그래서 X고요. 2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원칙 정부과세에 의해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으니까. 3번 봅니다. 재산세와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시기는 모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X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은 6월 1일이지만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은 자 무조건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얘네들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7월 1일. 그래서 주민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X입니다. 소득세 아무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5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X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 사속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자, 그래서 5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입니다. 6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OX요. 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맞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 신고납부고요. 맞습니다. 7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종부세 등이 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일단 여러분요. 종부세는 자, 여기 문제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있어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그랬으니까 일단 종부세는 국세죠? 예, 결정에 있어 원칙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틀렸고 또 틀렸어요. 그렇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 그래서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지. 자,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얘 틀렸습니다. 특정 부동산분이 되고 또 종부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조세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OX요. 맞습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1만 분의 75, 0.75%씩 자 적용되고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죠. 중과상금은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자 고주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자, 일반 가산금이 더해지는 게 중과상금입니다. 9번이요.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해서 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만 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요 이제 올해 2019년도부터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25. 자 그러니까 0.10만 분의 25 또는 1만 분의 2.5 그러니까 0.02%씩 그죠? 근데
자,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75% 한도 내에서 100분의 70%, 70% 5% 한도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 세 규정이 적용돼서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 고르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고르기 문제인데요. 둘 중 고르기 문제 1번 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한다에 체크하셔야죠.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당연히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하지 아니한다. 아까 여러분 많이 틀렸잖아요. 자, 한다 하지 아니한다. 자, 30만 원 지방세,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한다로 체크되어야 되고요. 한다. 4번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이에요? 산출세액이 50만 원이에요? 취득 가격이에요. 산출세가 아니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시고 5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세액이 고주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한다 하지 아니한다. 2,000원 얘네들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고주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 한다에 체크하시고 6번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를 목적하는 지자체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5년. 자,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 5년을 체크하시고 국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7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한은 몇 년입니까? 10년. 자, 지방세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인데 다만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이건 10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10년에 체크하셔야죠. 아까도 복습했잖아요. 10년에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글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겨울에 묵묵히 가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은 항상 왠지 모를 까닭 모를 서름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아침 이슬 노래처럼 아라리 그 서름이 맺혀요 원래. 공부하는데 내 마음을 가족들이 몰라줘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주부 수강생 같으면 신랑이나 또 애들이나 딱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름이 알라리 맺히게 됩니다. 수업을 듣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대답 잘하고 이해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대답도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옆에 있는 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쟤는 대답을 잘하고 나는 못하고 서름이 알라리 맺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묵묵히 하루하루 겨울에 추운 겨울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즘은 뭐 이렇게 난방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언손을 호 불면서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서름이 쌓이고 원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에피소드가 쌓이면서 합격했을 때 그 합격증이요. 그 합격증 그게 공인중개사 합격증 받으신 분들이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런 똑같은 고민하고 또 처음에 와서 야 이거 공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답답하고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고 왔다가 그냥 막상 공부해 보니까 힘들고 성과는 잘 안 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합격한 수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런 똑같은 여러분처럼요 고민들을 처음에 오면 다 겪으면서 그렇게 다 합격하고 한 번씩 하면서 공부하면 또 까먹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 많은 날들을 다 이렇게 막 책에 줄긋고 공부하고 하면서 합격한 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딴 사람들도 있지만요, 얼렁뚱땅 대충 해가지고 딴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시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어설프게 딴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사연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부딪히는 뭐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합격한 공중에서 감탄 달고 있는 합격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합격했거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합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오늘 강론에서 우리 이제 지방세에서 처음 취득세를 봅니다. 취득세 보는데요. 자, 취득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시험 문제는 선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자, 제일 중요한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 취득세는요. 자, 우리가 이번 순환까지는 제가 어떤 성격의 세인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다음 3, 4월부터는 이제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다는 전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얘네들은 또 틈틈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한 내용은 올해 어떻든 간에 작년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 관련해서 물론 과점주주 주식 취득 그쪽부에서 이거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납세 의무요. 다른 그 내용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취득세 납세 의무는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하고요. 취득세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잠깐만요.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취득의 시기예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럴 때 만약에 취득 시기를 어느 때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일로 할 것인지, 잔금 지급일로부터 신고 납부할 것인지, 등기한 날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 시기 요거 가끔씩 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8회 시험 때도 28회 시험 때도 나오고요. 취득 시기.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거고.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과세 표준 있잖아요. 요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취득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과세 표준, 과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작년 29회 시험에서는 요 과세 표준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독립화 문제로. 세율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그냥 취득세 세율은 한두 문제씩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올해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했어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요. 또 그 다음에 납세지는 독립화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납세지 나오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지방세, 국세, 납세지를 배우면 그러면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에 관한 종합문제에서 납세지에 관한 것이 정답 질문이었는데 가볍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취득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또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에 관한 것은 시험에요. 이건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출제 1순위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하느냐. 이것도 종합문제 속에서 틈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하는데 다른 세목도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세금도 공부합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되는지 이거를 다른 세금도 다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미 특징에서 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에 정한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우리 용어 설명 드렸어요.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세, 왔다 갔다.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행위자에 과세하는 행위세력 성격을 갖고 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줄을 뭐하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의 같은 것도 형광펜으로 왜 줄 거놨어요? 이런 거 그냥 읽어보는 거고. 자, 87페이지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읽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87페이지 보시니까 자, 그림을 봅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물건 소재지 특광도에 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면 취득세는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고요. 응능과세 중요한 말 아니고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말뜻만 짐작만 하면 돼요. 응할 응이고 능력할 때 등이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자, 물세입니다. 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여러분 봅니다. 물세가 뭔지 오늘까지만 용어 설명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보세요. 물세라는 것은 여기 봅니다. 물세라는 것은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상대되는 개념이 인세인데요. 인세인데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보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물세냐 인세냐 우리가 조세 분류, 조세 총론에서 이게 나왔었는데요. 요거 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다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강론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물세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하니까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보고요. 인적 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에 대해서요. 결론적으로요. 물건 각각에 대해서 개별 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 각각에 대해서 개별 과세한다. 자, 그럴 때 물세는요. 어떤 게 물세를 취하고 있냐 그러면요. 취득세.
자,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예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지방세 3개 세목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는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들을 보유할 때 그렇습니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세가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만약에요. 서울특별시 여기로 서울로 하지 말고 경기도로 갈까요? 경기도 만약에 광명시예요. 자, 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광명시에 A주택을 취득하는데 A주택 가격이 취득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억이었습니다. 같은 경기도에 있는 광명시에 있는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계산할 때요. 갑이 A주택도 취득하고 B주택도 취득해서 그래서 취득 가격을 합쳐가지고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취득세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각각. A주택. 자, 물건별로 가격이 얼마냐 취득한 가격 6억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B주택 가격 4억이야 4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이렇게 해요.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 세금계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A주택 6억이야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으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어제도 타사에서 이제 질문했더라고요. 개인 단독 명의로 주택을 지금 취득하는 게 나은지 서울에서 주택 하나를 이번에 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주택 이제 등기하게 되면 이제 누구 명의로 등기할지 그걸 물어보는데 단독 명의로 할지 부부 공동 명의로 할지 아니면 나중에 단독 명의로 했다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이제 증여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할지 이거 물어보는데 자 일단 처음부터 단독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공동 명의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살 때 단독 명의로 취득하든 공동 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동 명의로 해야지 단독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자 자기 지분만큼을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공동 명의로 한다? 그러면 자 뭘 내야 되냐면 증여세는 이제 6억까지 증여세는 안 되겠지만 뭐냐면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는 그 지분만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공동 명의로 해야 됩니다. 자, 어떻간에 취득세는 취득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자 등록할 때 따로따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재산세요. 경기도 광명시장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하나구역 내 A주택도 갑소이고 B주택도 갑소이야? 합해가지고 10억 곱하기 세율 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은요, 자,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 안 봐요. 재산세 계산할 때 그냥 A주택 가격은 얼마냐? 자, 6억 해당되는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 해당되는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고 따로따로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그런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세는 여러분 보세요. 인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그래서 얘는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자 인세 이제 자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합니다. 자 어떤 게 인세냐 그러면 얘요. 자 재산세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A라는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A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30억 원.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도 있는데 가격이 20억. 그 다음에 또요.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잖아요.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C 상가 토지가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자, 한번 보세요. 주택과 달리 토지분 재산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자,
노원구청장은요, 자,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토지는. 그래가지고,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도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네? 소유자별로요, 이 상가 토지 가격을 합산해가지고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광명시에 있는 것은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거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광명시에 있는 것은 광명시장이 자, 시상가 토지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세 인세액 성격이 있고 주택 같은 것은 물건별로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종부세도 인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이면 자,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토지는 토지 가격을 전부 다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어떻게 했어요? 합산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인세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보세요.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고? 물세, 개별과세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고 중간에 딱 껴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해요 우리가. 그럴 때 취득세, 자 물세예요. 등록면허세 물세예요. 자 근데 재산세 원칙 물세예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죠?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고요. 자, 종부세, 양도세 얘네들 다 인세예요. 인세. 그러니까 합산과세하고요.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 없는 것이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하고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예,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 있는 애들 사이에 있을 때는 직장 같은 데서 그렇고 어디 항상 사회생활 할 때는 양다리 걸쳐야 돼요. 내가 이쪽 회색 분자 그러면서 야 너는 회색 인간이야. 색깔 분명히 하는데 아니에요. 색깔 분명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힘 있는 애들 사이에 있을 때는 이쪽에 줄을 라인인 것처럼 하면서도 저쪽 뒤에다가도 저쪽 라인에도 줄을 대놓고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저 국가도 그래요. 우리 같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는 하여튼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괜히 한쪽만 대의명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대의명분 막 이렇게 하고 대의명분 좋지만 대의명분 찾다가 막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거 하여튼 지방세는 뭐다?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는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토지 경우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시키다 하시죠? 다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입니다. 그리고 사실주의과세 현황부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처음에 오늘도 역시 오늘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거 사실주의과세 현황부가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 기본서 앞부분에 있었어요. 조세부가의 원칙 중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하면 이 실질과세 원칙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잠시 쉬었다가 제가 실질과세 원칙 설명드리고 또 취득세, 취득의 구분, 유형 또 그 다음에 과세상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조금